자, 경비업법 다음으로 31조 과태료 부분 하겠습니다. 과태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처분이랑 벌칙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경비원의 복장의 어떤 경비업자에게 3천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게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고, 어떤 경비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고, 여기까지에다가 추가로 뭐 어떤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가 있으면, 지금 아래 두 개는 금액이 다른 과태료고 얘는 아예 벌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혼자 다르다는 거,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3천만 원짜리 두 개,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에 500만 원짜리나 이런 거 하나 넣어놓고 4번에다가 벌칙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벌칙. 그러면 문제를 풀면 오케이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오케이 3천만 원짜리 과태료, 오케이 500만 원짜리, 답 3번이네, 이렇게 되고 얘를 안 읽어요. 근데 얘까지 읽으면, 이거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죠? 이 벌칙, 4번 벌칙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써야겠다. 벌칙, 벌칙 문장, 벌칙 조문. 얘를 안 읽어요. 그러면 답은 얘죠. 얘를 안 읽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첫째,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 중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른 것은 해서, 여기 3천만 원, 이거 3개 나오고 이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50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얘네를 같은 급으로 묶고 얘네를 같은 급으로 묶고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엄청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도 1차, 2차, 3차를 보시면 100, 200, 400, 500까지 가진 않아요. 과태료들이. 그리고 1회, 2회, 3회에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마다 달라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횟수, 뭐 기간에 상관없이 이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500짜리인데 400이랑 300으로 구분되어 있죠. 500까지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빈칸 해놓고 2차 얘의 2차 얼마, 뭐 얘의 3차 얼마 해서 더하기,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근데 의외로 공부하다 보면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거, 이거 3천만 원 단위로 하나, 500만 원 단위로 하나, 이렇게 묶어서 외우는 거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걸 외우잖아요. 얘네들을 하나씩 다 하나씩 외우다 보면 알아서 외워져요. 왜냐? 얘를 1, 2, 4 외우고 얘 500 외우고 얘 1, 2, 4 외우고 얘 6, 1, 2, 4 외우다 보면 보세요. 1, 2, 4죠. 얘는 500이고
얘는 그러면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묶음이죠. 그죠? 얘 6124죠. 아까 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묶음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만 외우면 된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이 조문들 읽어보시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뭐 시험 문제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돈 들어가는 얘기니까 대통령령, 시청장 또는 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여기 경찰청장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시청장, 서장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 가중 가능하다.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근데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첫째, 영업의 신고나 배치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이겁니다. 영업의 신고나 배치 신고 관련된 조항들이 있었죠. 이거 공부할 때 하나씩 훑어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요. 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외우세요. 5124죠.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5124는 그냥 50, 100, 200, 400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어요. 5124로 외우세요. 그래서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영업을 시작할 때 이사를 빠르게 해주는 이삿짐 센터가 좋겠죠. 5일 만에 이사해주면 좋죠. 5124. 신고 얘기 나오면 5124. 뭐 밑에도 신고 얘기 있긴 있는데 영업신고나 배치신고 얘기 있으면 5124. 5일 만에 이사시켜줘라. 그럼 이 5124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 대충 1, 6, 12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잡습니다. 1, 6, 12 갑자기 뭐 7, 뭐 애매하게 뭐 8 이런 개월수로 끊진 않잖아요. 저희 법학개론 같은 거 하기만 해도 1, 6, 12로 잡는 이유는 뭐냐? 여기 보세요. 1개월 이내. 제가 1, 6, 12로 잡았죠? 여기에 하나, 5. 그 사이, 여기 6. 5, 1, 100. 또 그 사이 하나, 200. 5, 1, 2. 여기에다가 4, 400. 이거를 그냥 시험지에 그리면 되잖아요. 만약 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 5124네 1612 그려놓고 찍찍찍 찍 해놓고 5124 진짜 어렵게 나와봤자 뭐 이런 거 초과 여기를 갑자기 이하 이상 초과랑 이상의 차이는 아시죠?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진 않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이것마저도 외워져요. 하지만 처음에는 일단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너무 어렵게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으로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조 7항을 위반하여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400,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위 부정은 제가 항상 엄청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00, 기타 사유로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300입니다. 어떻게 외울까요? 대행업자를 구하지 못했으면 돈을 주고서라도 43. 그래서 43. 43만 외우면 공만 붙이면 되죠. 400, 300. 설마 40, 30도 아닐 거고 4천, 3천도 아닐 거예요. 4억, 3억도 아닐 거잖아요.
400, 300입니다. 그리고 허위가 더 나쁘기 때문에 여기 기타는 300. 이거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그냥 쭉 보시면 더 좋습니다. 구조 1항 직접 보면서 한번 계속 보세요. 구조 1항을 위반하여 기계경비업자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시죠? 10조 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한 경우 어쨌든 결격사유죠? 이거 다 빼도 그냥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선임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거 그냥 다 줄여서 이름표 뭐 복장 장비 뭐 이런 거 배치한 경우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나중에 고쳐야겠네요. 명부를 위반한 경우 이거 보시면 여기를 왜 100, 200, 400이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400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100, 200, 400입니다. 이 보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도 1, 2, 3 이거는 다음에 하고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 2, 4 아까 했죠? 그리고 여기 그 경비지도사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 2, 4긴 한데 그 1, 2, 그 1차, 2차, 3차가 아니죠? 그래서 뺐어요. 얘는 좀 이따 따로 하려고. 그리고 복장 1차, 2차, 3차 1, 2, 4 그리고 복장의 뭐냐 얘는 복장이긴 한데 집단민원 현장이라서 나중에 하고 얘는 이름표 동일한 복장 1, 2, 4 100, 200, 400 그리고 여기가 좀 복잡한데 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서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00, 200, 400인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0, 100, 200으로 반을 깎아줘요. 이 부분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꾸로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00, 200, 400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0, 100, 20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치가 반값이 아니라 작성이 반값이죠. 작성은 50% 디스카운트. 자, 그래서 비치하지 않은 경우. 얘네들을 외우는 경우는 얘네들의 핵심 키워드만 따는 거예요. 설명, 선임, 복장, 결격, 명부. 그래서 선임. 이 선임은 근데 원래는 경비 지도사 선임이잖아요. 근데 그냥 대충 여기 설명, 선임. 이거 경비원은 선임이 아니죠. 배치죠. 근데 그냥 이 키워드만으로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니 그 여기죠. 선임은 여기죠. 헷갈렸습니다, 제가. 여기는 결격이죠, 결격. 그리고 복장, 그리고 여기 명부 이렇게죠. 이 선임은 그 선임이잖아요. 선임하다 할 때 선임. 근데 그냥 우리끼리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후임 선임할 때 선임으로 그냥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임의
복장에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결국에 요구를 했는데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부에서 제외를 했다. 이렇게 외우면, 근데 어쨌든 선임이 제외된 거잖아요. 남이사, 남의 일이죠. 선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명을 못하고 남이사, 복장이 어떻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죠. 그래서 명부에서 제외가 됐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남이사, 1, 2, 4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바로 외워지죠? 여기만 좀 볼게요. 이거 작성이 50%. 이거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비치 안 한 거를 50%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작성은 했는데 비치만 안 했으면 비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작성조차 안 했으면 더 괘씸한 거잖아. 왜냐? 이 명부를 조사하러 왔는데 작성은 돼 있어요. 아, 이 서류함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있긴 있는데 비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해야겠죠? 근데 없는데 비치를 안 해놓은 게 아니라 애초에 작성 자체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작성을 안 해놓은 걸로 과태료를 매겨야겠죠? 그죠? 어떤 차이인지 구분이 되시죠? 근데 작성은 했는데 비치는 안 한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괜찮아 보이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어차피 법학을 한 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이제 경비지도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한 게 있는데,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1, 2, 4고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0. 저기 512 더 작은 이유는 어떤 실무상 이렇게 명부 이렇게 빈칸 이름 뭐 이름 4번 여기 사인하는 란 이렇게 있죠. 이름 4번 사인하는 란, 이 명부는 있고 얘를 이 명부를 완성된 명부로 보냐 아니면은 완성 중인 완성 중인 명부로 보냐, 작성 중인 명부로 보냐, 이런 어떤 시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항상 우리가 지원 근무를 가거나 출근을 하면 이름을 쓰고 뭐 사본 같은 걸 쓰고 사인을 하지 않냐, 서명 어떤 종이에다가.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지원 근무를 가거나 어디 배치됐을 때 이걸 안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근데 그게 이거다, 작성.
우리가 이거 안 한 경우, 이름이랑 사본 쓰고 사인한 거. 이거 안 했을 때가 이거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데 회사에서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 이 종이를 비치를 안 해서 우리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게 비치하지 않은 경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경비원들이 출근해서 이제 이름 쓰고 뭐 사번 쓰고 사인을 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작성하지 않은 경우죠. 그죠? 근데 그 사무실에서 이거 자체를 비치를 안 해서 경비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이걸 쓸 기회 자체를 안 주면 그건 비치하지 않은 경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데 이게 진짜로 맞든 틀리든 저희는 시험 문제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걸로 치자. 진짜 법학에서 어떻게 되든 그냥 경비 지도사 실무할 때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건 예, 어쨌든 이걸 납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치가 더 그거인 더 센 이유인 그리고 이게 작성 중인 명부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완성된 명부라고 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성을 해놓고 비치를 안 하는 건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다. 이게 더 괘씸하다. 그죠? 그냥 작성을 안 해버리는 건 그 속이기가 싫다. 허위 작성을 하기 싫다는 어떤 뭐 최후의 양심 뭐 그런 거다. 허위로 하거나 숨길 바에는 작성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양심 그런 거죠. 근데 작성해놓고 숨겨버리면 그건 더 나쁘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 같죠? 어느 게 맞는 말이든지 간에 비치가 더 센 과태료인 거 납득되시죠? 근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할 필요 없고 비치는 비치 이렇게 BI 이렇게 이거니까 더 세고 작성은 그래서 얘가 더 세니까 반대로 얘는 더 약하고 뭐 이렇게 외우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선임 복장을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요구했는데 요구를 남이사 이러면서 요구를 못해서 결국 명부에서 제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음으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14주 6항 한번 읽어보시고 이건 무조건 500입니다. 1, 2, 3 상관없이 500입니다. 이것도 그럼 이렇게 하죠. 오, 명령을 거부해 용기 있는데 그래서 용기 있었어. 하지만 어쨌든 과태료 한 방에 500. 쉽죠? 이거는 뭐 16조 1항 뭐 복장 신고 안 하고 집단 민원 16조 2항 이름표 뭐 복장 집단 민원 18조 1항 뭐 집단 민원 이것도 잘못 썼네요. 공통점이 있죠? 집단 민원 현장은 그냥 무조건 6.124예요. 이거 쉽죠? 그 벌칙이나 행정처분이랑 겹치지 않는 이상 과태료만 나오는 문제에서 집단 민원 현장이란 글자가 있으면 무조건 6.124고 이 작성 비치 이것만 저기 작성은 반을 깎아줘서 300 뭐냐 600 1200으로 깎인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내려가 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어디 보자. 6124 여기 이거 아니 여기 있다. 집단 민원 현장 비치 6124 작성 300 600 1200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근무 상황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지 폐기 사소하죠. 그래서 50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제일 적다라고
제일 적게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근무상황 기록 보관 50, 100, 200 제일 적다. 여기도 50, 100, 200인데 여기 400이 있죠. 그래서 제일 사소하다. 아, 근무일지를 폐기하다니. 오, 이런. 오, 이런. 오, 1, 2. 그리고 이거는 배치 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배치. 과태료 부분에서 배치라는 글자만 보면 1, 2, 3인데 1000, 2000, 3000입니다. 제일 크다. 얘는 그냥 무조건 제일 센 거기 때문에 뭐 바로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그 조금 허술하게 짰어요. 그래서 1, 2, 3인데 이것도 그냥 대충 1년, 2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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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100, 200, 300이죠? 100, 200, 300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1, 2, 4인데 아까 그 남이사에다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얘는 그 1차, 2차, 3차가 아니라 기간이라서 보시면 경비지도사 선임 또는 해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2, 4인데 여기도 이거예요. 근데 아까 봤죠? 이런 거 계속 보이죠? 얘는 또 6, 12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띵띵띵 해서 1, 2, 4 기간으로 하는 거는 이 기간 이 뭐라 그럴까요? 기준선을 이것만 외우면 돼요. 뭘로 잡나? 그것까지만 딱 외워주면은 1, 2, 4에다가 60이 해면 60이 딱 잡아주고 딱딱딱 그어가지고 싹싹싹 넣어주면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 외워주시면 과태료 쪽은 생각보다 쉽게 외워진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 2년 같은 위반 행위 그리고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 적발된 날 뭐 이런 거 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다 숫자 2 말씀드렸죠. 다 맨날 똑같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 없다. 한 번만 외우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경비업법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청원경찰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